치료받고 몸이 정말 날아갈 듯 가벼워졌는데 이상하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미스테리한 현상, 그러니까 치료 후에 왜 밤사이에 통증이 다시 슬금슬금 돌아오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분명히 치료실 문을 나설 때만 해도 이제 살았다. 희망에 부풀었는데 말이죠. 근데 왜 하필 자고 일어나면 그 상쾌했던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되뇌셨을 바로 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혹시 지금 내 얘긴데 하셨다면요. 절대 여러분 몸이 이상하거나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또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거든요. 자, 그럼 우선 시간을 좀 되돌려서 치료가 딱 끝났을 때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기분 좋은 순간이요. 묵직했던 통증이 싹 사라지고 몸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워졌던 바로 그 느낌 기억나시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바로 그 하룻밤 사이에 문제의 실마리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 편안하고 좋았던 상태에서 도대체 밤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밤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증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밤사이 통증을 다시 불러오는 핵심 용이자 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의 수면 자세, 둘째는 몸속의 미묘한 염증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 뇌의 변화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자세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면서 무심코 취하는 자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다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자는 습관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자세가 밤새도록 무려 7, 8시간 동안 치료받았던 바로 그 부위를 다시 괴롭히고 압박을 주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근육이 움직여주는 일종의 펌프 작용이 필요한데 밤새 이 펌프가 거의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근육이랑 주변 조직들이 서서히 굳으면서 아침에 그 뻐근하고 뻣뻣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바로 우리 뇌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면 세상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는 집중하는 대상을 바꾸기 시작해요. 외부의 시끄러운 자극들 대신에 몸 안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핵심을 보여주는 건데요. 낮에는 우리 뇌가 일하랴, 소리 들으랴, 사람들 만나랴, 온갖 외부 정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떨까요? 이런 방해꾼들이 싹 사라지죠. 그러면 뇌는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몸 안에 아주 작은 신호, 바로 그 통증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통증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뇌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 바로 면역 반응 역시 밤사이에 통증에 한몫을 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치료 후에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려고 아주 열심히 세포들을 재생시키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아주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치유 과정의 일부인 거죠. 또 밤새 누워있다 보니까 중력 때문에 체액이 특정 부위로 쏠리면서 살짝 붓는 그런 부종이 생겨서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그 뻣뻣하고 아픈 느낌. 그건 바로 지난밤 우리 몸속에서 벌어졌던 이 모든 일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침에 아프다고 해서 치료 실패했네, 돈만 날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패의 신호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몸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반응에 따른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이걸 기동성 경직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치료로 부드럽게 풀렸던 근육이 밤새 움직임이 없으니까 다시 뻣뻣하게 굳는 현상인 거죠. 마치 차가운 버터가 실온에서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냉장고에 들어가면 딱딱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씩 움직여주면 이 버터가 녹듯이 서서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뻣뻣한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아픈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그 통증이 바로 우리 몸이 열심히 회복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명현현상 혹은 영어로는 리바운드 통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의 회복 스위치가 탁 켜진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막 재생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통증이나 불편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프지만 굉장히 좋은 신호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어제의 활동이 남긴 일종의 메아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연성 근육통, 즉 DMOS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오랜만에 운동하고 나면 바로 아픈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근육이 뭉치고 아프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제 낮 동안의 활동이나 심지어는 그 치료 과정 자체가 근육에 일종의 운동 같은 자극을 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난 아침에야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증이 왜 자꾸 밤사이에 되돌아오는지 그 범인들을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남았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바로 이 통증의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왜 아픈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상황을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복 속도를 확 끌어올려줄 4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찾는 것. 둘째, 숙면을 위한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 셋째, 낮 동안에도 근육 이완 상태를 잘 유지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근본적인 일상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그 힘겨운 과정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쉬지 않고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그 위대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작은 실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